자, 대표님들이 1688에서 실제로 많이 수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도매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면 그때는 1688로 옮겨서 더 싸게 구매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고 1688을 그냥 이용하시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대표님들은 정말로 수천만 원을 아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688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다, 또는 1688에서 수입을 할 계획이다 하신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1688이라는 공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688이라는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중국의 도매국입니다. 중국 도매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매국에 있는 셀러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셀러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도매상이 많을까요? 당연히 도매상이 많겠죠. 당연히 1688도 똑같습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1688에서 구매하는 거를 공장에서 구매하신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88에 무슨 보라색 배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보라색 배지가 있고 이 배지를 확인을 하고 이 배지가 있으면은 공장이다. 이런 팁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 보라색 배지가 있는 곳도 공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대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장이 뭔가요? 좀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재봉틀 하나 놓고 내가 만들면 공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공장이 뭔데요?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쵸, 맞아요. 뭔지는 몰라 나도. 근데 집에 재봉틀 놓으면 공장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1688 보라색 배지는요, 그냥 외우세요. 집에다가 재봉틀 놓은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막 보면 무슨 영상도 막 있고요. 막 무슨 이렇게 눌러보면은 막 영상 나오고 공장 막 전경 나오고 막 이러는데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 중에 1%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들 도매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1%.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 공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1688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뭐냐? 도매상이에요. 자, 근데 아는 형님이 공장을 해. 근데 이 형님은 온라인에 올리고 막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62세. 그래서 이제 나는 젊으니까 이 형님 도와주겠다고, 형님이 생산하시고 제가 1688 운영할게요 해가지고 형님네 공장 사진 찍고 영상 찍어가지고 보라색 배지 사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1688입니다. 아시겠어요? 1688은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도매 공급자 포지션이 된 사람들은 소매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소매를 하려면요, 생각해보세요. CS 해야죠. 배송해야죠. 일일이 맨날 주문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야죠.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걸 하려면요, 이거를 위한 직원을 2명을 또 뽑아야 돼요. 이런 걸 할 여력이 없다고요. 이유도 없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 막 대기업과 협업하는 그런 막 퀄리티 높고 분량도 덜 안 나오고 아무리 많이 주문을 한다고 해도 나의 어떤 기준을 맞춰주는 훌륭한 공장들은요,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소매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자, 그럼 제가 대표님께 물어볼게요. 대표님 지금 쿠팡에서 물건 팔고 계시죠? 네. 집 앞에서 물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 가판대에 놓고 팔면 팔리는데 왜 안 팔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대표님들. 왜 대표님들 쿠팡에 물건을 맨날 올리고 집에 물건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집 앞에서 안 팔아요? 이유가 뭐예요? 효율이 형편없으니까. 맞잖아요. 맞다니까. 공장도 똑같다니까요. 소매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도매로도 이미 충분히 막 10만 개, 100만 개 주문하는 고객들이 있다? 내가 소매를 왜 해요? 그러니까 1688에서 공장이랍시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도매셀러거나 정말로 영세한 공장이라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공장.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 지식이에요.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상식이에요, 대표님들.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1688에서 우리가 수입을 진행할 때 겪게 되는 대표적인 고통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샘플 주문해봐요. 샘플 주문해보면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썸네일과 같은 제품을 받을 확률이 몇 %쯤 됩니까? 대표님 경험상 몇 프로 정도 돼요?
30%. 대표님 운 좋은 거예요. 30%나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님이 최저가 제품만 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 최저가 제품만 사봤더니 거의 100%가 다른 게 와요. 이거 안 되겠구나. 썸네일은 똑같아요, 놀랍게도. 근데 얘는 더 비싼데 얘는 더 싸요. 얘는 12안에 팔고 얘는 5위안에 팔아요. 그럼 5위안짜리 사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게 와요. 그래서 12안짜리를 사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또 제대로 주느냐? 얘도 다른 거예요. 어차피. 근데 30% 확률로 썸네일과 같은 제품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찾았어. 내가 30% 확률을 뚫고.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하죠. 처음에 몇 개요? 한 100개만 사봅니다. 100개 정도만 사보는 거예요. 이때 썸네일과 다른 제품이 또 옵니다. 나 분명히 확인했는데. 나 샘플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근데 샘플 보낼 때와 내가 실제 주문했을 때 다른 게 올 확률이 있다고요, 또. 근데 나중 확률을 뚫고 샘플 주문한 것과 100개 주문했을 때도 여기도 같아요. 그럼 제대로 찾은 거예요? 추가 주문은 몇 개예요? 추가 주문? 이거는 이제 이게 이미 잘 팔렸다는 뜻이에요. 500개, 1000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또 다른 게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게 올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688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는 얘가 언제 갑자기 다른 제품을 줄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유튜브 최초로 공개합니다. 유튜브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유튜브 최초로 공개를 하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말했을 거예요, 다른 강사들이. 근데 몰라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직접 중국에 가보고요. 공장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중국에는요, 도매상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도매상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도매상은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공장들을 돌면서요,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재고 남는 거 있어?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재고들만 다 사드려요. 여러 공장들을 돌면서 남은 재고만 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재고가 왜 남을까요, 공장이? 도매를 하는 공장은요, 재고가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생산을 해요. 1000개 주문 들어왔어? 1000개 생산하고 넘겨주는 게 끝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때 돈을 100% 다 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30%가 선금이고요, 70%가 잔금입니다. 이거는 공산품. 근데 일부 공산품은요, 원가 비율이 높아서 40, 60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선금, 잔금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금은 냈어요. 1000만 원어치 300만 원 냈어요. 근데 다 만들고 났는데 더 이상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잔금을 내지 못하고 선금을 포기한 다음에 그거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게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 떠안고 있는 재고예요. 공장 재고. 이게 공장 재고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 재고는 공장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자, 근데 선금을 30%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일단 네가 주문한 거 내가 원재료는 사야 되고 원재료 값만 줘, 예요. 그리고 어차피 공장 사장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있는 게 무조건 좋잖아요. 그래서 선금 받고 일단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못 가져가겠대요, 물건을. 자, 그럼 이거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매상이 공장 재고 처리 전문가입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은 재고만 다 가지고 사오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에 사냐면 30% 내고 사올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사람들은 제품을 개당 얼마에 사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게로 사와요, 무게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사옵니다. 근데 공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인건비라도 보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로 1688에서 내가 공장이다라고 물건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상황을 다시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샘플 주문하면 샘플 제대로 줘요. 100개 주문하면 나 이미 여기다 1000개 사왔으니까 100개는 제대로 줘요. 여기저기서 100개씩 사갔어요. 남은 게 한 20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500개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200개는 원래 갖고 있던 거 주고 300개는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비슷하게 생긴 거를 제일 싸게 사와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대량 주문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얘기해요, 진짜.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배송 대행지 매니저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배송 대행지 나 담당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이때 100개 중에 1개를 빼가지고 매니저한테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는 100개를 샀지만 99개만 보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내가 또 200개를 주문할 때 네가 가지고 있던 이 원래 제품 있죠? 이거랑 비교해서 같으면 보낸다. 한국으로 배송. 그리고 이게 만약에 틀렸다. 색깔이 다르든 소재가 다르든 포장이 다르든 좌우간 뭐라도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아직 배송 대행지에서 나한테 배 타고 출발하기 전이면 중국 내에서는 환불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프로세스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받고 나서 알아요. 아니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받고도 몰라요. 왜? 보통 요새는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쿠팡으로 직행하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언제 알게 되나요? 언제 알게 돼요? 이거 대표님 아세요? 네? 리뷰에서 알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제품이 노출 중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출 중지가 돼요. 그리고 쿠팡 상품관리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품관리팀이라는 곳이 만약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대표님들은 이걸 겪어보신 거예요. 상품관리팀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 잘 됐습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대표님은 상품관리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1688 셀러의 90%가 이런 형태로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관리팀에서 메일이 이렇게 오죠. 대표님, 노출 중지입니다. 일단 선 노출 중지예요. 덮어놓고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해 줍니다. 고객들이 이런 사유로 반품을 합니다. 사진도 막 첨부돼 있어요. 오, 이거 내 제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잘 팔리고 있던 이 제품 자체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노출이 중지돼가지고. 그리고 상품관리팀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하죠. 왜 이렇게 됐나요? 사유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된 거군요. 이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재발 안 할 겁니다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사진이나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한 2, 3주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다 해결해가지고 노출 중지를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상 2주간 품절이 된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받겠죠. 그러면 제품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대표님 진짜 이거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니저한테 맡겨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매니저한테 하나를 맡겨가지고 체크를 일일이 하세요 하면은 잘못된 제품을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는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살 건데요? 그럼 그때부터 또 부랴부랴 샘플 사기 시작해야 돼요. 똑같은 거 파는 애 있는지. 아니면 원천 공장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이 매니저한테 맡겨가지고 일일이 대조해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을 막는 것 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줘요. 그런데 그 제품은 정말 내가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가지고 리뷰 막 달고 제품 관리 잘해가지고 키워놓은 그 제품 페이지가 날아간다고요. 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정말 많아요. 제 주위에는 거의 대부분 겪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1688 공장도 전부 도매상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의 가치는 정말로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또 있어요. 이것도 무시무시하지만 1688에서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거를 전부 다 해봤는데 100개도 똑같은 제품 주고 500개도 똑같은 제품 줬어요. 이제는 3000개를 주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일단 여기랑은 이미 신뢰가 쌓였죠. 얘네가 공장이 맞다. 정말로 낮은 확률로 공장을 찾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알고 보니까 이웃시장에 장사하니까 여기는 이웃시장에서 번듯한 부스도 있고 그리고 공장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주문해봤을 때 전부 다 좋은 제품 보내줬으니까 내가 대량으로 주문을 해도 좋은 제품 보내줄 것이다 고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시장 제품도 마찬가지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대량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몇천 개씩.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다가 재봉틀 한 10개 놓고 사람들 10명 불러가지고 공장이라고 말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100개, 300개 이 정도까지는요. 내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3000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문이.
자, 그러면 원래는 3,000개는 저희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일단은 주문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한 달 내내 생산을 해도 나는 1,000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럼 나머지 2,000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주를 줍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외주를 줍니다. 이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1688이나 이웃 시장에서 물건을 한 번에 많이 사본 대표님들만 아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작은 공장 운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장. 작은 공장이 뭐냐? 가내수공업이 규모가 좀 커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웃 시장에서 자기네 공장 운영한다 해도 공장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빌라예요. 갑자기 빌라로 가서 그 빌라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 건물 다 샀어요. 그래서 101호 들어가도 재봉틀 있고 102호 들어가도 재봉틀 있고 주차장은 창고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계단 층고에 전부 다 제품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공장이래요. 이게 맞아요? 자, 이런 데다 3,000개를 주문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겠어요? B, C, D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너네도 1,000개 만들어. 너네도 1,000개 만들어. 너네도 1,000개 만들어. 나도 1,000개 만들게. 해서 1,000개씩 만들어가지고 5,000개 주문한 나에게 납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러면 분명히 나는 한 업체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패키지가 4종류가 와요. 이거 겪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패키지가 4종류가 와요. 왠지는 모르겠어. 아니면 색깔이 전부 조금씩 달라요. 초록색을 주문했는데 누군 좀 진한 초록색, 누군 좀 옅은 초록색. 색깔이 다 달라요. 좌우간 뭐가 달라진다고요. 나는 분명히 3,000개를 한 공장에 주문했는데 실제로 만든 공장은 여러 공장이 협업해서 만들어준다고요. 하청을 받은 공장은 당연히 원래 만드는 공장보다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88에서 대표님들이 물건을 계속 사다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무역을 10년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 놈들 다 사기꾼이래요. 이게 맞나요? 정말로 그럴까요? 왜냐면 사기꾼들만 있는 곳에서 10년을 일을 하셨으니까 다 사기꾼으로 보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중국 제조사들이 사기꾼이냐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제조사 중에는 신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조사들이 많습니다. 고객이 성공해야 자기네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제조사들이 정말로 많아요. 실제로 캔톤 페어 같은 데 가서 나 한국에서 왔고 나 이 제품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그러면 딱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미안한데 이거는 너네한테 못 팔아. 왜?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한국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 나 이거 색깔만 좀 바꾸고 이거 좀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공장들이 있다고요. 이런 공장이랑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제품 팔고 성장시키고 정말로 많은 물량을 주문해야 되는 진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그 시점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쿠팡에서도 물건 잘 파는 진짜 막 겨울, 여름 막 시즌템들 10,000개씩, 20,000개씩 파는 대표님들 보면요. 리뷰에 보면 딱 나오는데 상세 페이지랑 제품이 다르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상세 페이지랑 같은 걸 받았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같은 사람 팔고 있는데 퀄리티가 전부 다른 걸 팔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일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캔톤 페어를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688에서 수입을 진행한다는 건요. 이런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니저를 섭외해가지고 하나를 남겨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직접 공장을 컨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박람회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캔톤 페어를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캔톤 페어를 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잘 팔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미 엄청나게 무슨 제품을 잘 팔고 있다? 캔톤 페어 가시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좋은 재료로 훨씬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마 분명히 총 비용이 낮아질 거거든요. 자, 근데 캔톤 페어를 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누구냐? 이제까지 1688에서 도매상들한테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서 팔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100개, 200개, 500개까지는 도매상들의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팔고 또 다른 제품 팔고 한 200개, 300개 팔다가 제품 반응도 없고 그냥 때려치워야겠다. 다른 거 또 팔아야겠다. 또 잘 팔고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1688에서 정말로 싼 제품, 그러니까 공장 재고가 남은 제품만 들여와가지고 빨리 팔고 끝내고 빨리 팔고 끝내고 하셨던 분들은 캔톤페어 가잖아요? 비싸다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원가로 물건을 산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겪습니다. 진짜 심하게 몰려요, 그런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로. 근데 내가 이미 잘 팔고 있는 게 있고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캔톤페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캔톤페어를 가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요. 자, 이건 왜 개발을 하고 싶을까요? 이 앞에 무슨 단계가 있냐면 그리팅 잼스를 이용해서 세트 구성을 한 거예요. 세트 구성을 했는데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잼스 이용해서 세트 구성해서 잘 팔리는 제품이 나온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 대표님들은 이 세트 구성을 점점 더 많이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A 제품과 B 제품의 결합인데 이 A 제품과 B 제품을 C라는 하나의 제품으로 일체화를 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캔톤페어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제품이 개발하고 싶고 꿈이 있는 대표님들, 나는 이거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제품을 나는 꼭 찾아내고 싶다. 정확히 말하면 제품을 찾아내겠다가 아니고 이 제품 만드는 공장을 찾아내겠다.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할, 죽을 때까지 함께할 정말로 신뢰 있는 공장을 찾아내고 싶다. 캔톤페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캔톤페어 프로그램은 이제 정말로 많아졌어요. 제가 2년 전에 캔톤페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캔톤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적었는데 이제는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캔톤페어 사전 교육을 해준다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사전 교육이라는 걸 해주겠대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캔톤페어 사전 교육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저고요. 그리고 캔톤페어 사전 교육 때 대표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공장이 좋은 공장이냐, 내가 공장에 방문을 하느냐, 방문해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리스트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캔톤페어 갔다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캔톤페어 갔다 온 대표님들이 다시는 캔톤페어를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표님들 캔톤페어는요, 무려 7만 개 업체가 나옵니다. 7만 개 업체가 1기, 2기, 3기에 계속 바뀌어요. 총 20만 개 넘는 업체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내가 뭘 찾을 수 있는데요? 대표님들이 알고 있는 게 뭔데요? 가서 골라야지 못 고릅니다. 이제 장담할게요. 못 골라요. 캔톤페어는 오프라인 1688이 아닙니다. 절대 그 방식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캔톤페어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제품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공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팅 캔톤페어 프로그램은 이걸 도와드립니다. 총 2회 사전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것들은 다 교육해드리고요. 그리고 공장 방문까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더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올해부터는 참가 인원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작년 캔톤페어에 3기에 거의 20분 가까이를 데려갔었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신경 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5분. 기수마다 딱 5분만 모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5분은요, 한 분씩 붙어가지고 반나절씩 같이 다니면서 제품을 같이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제품 찾아드리고요, 공장 찾아드리고요, 방문 약속까지 하고요, 차량까지 보내주는 거,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같이 공장을 방문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 자체가 4박 5일이에요. 4박 5일로 간다는 건 공장 방문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장 방문을 안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장 방문을 안 하고 대량 주문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따라서 내가 대량 주문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캔톤페어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이걸 안 하면 정말로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 나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라든지 나는 이제 정말로 대량 주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평생 갈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공장을 찾아가지고 이 공장이랑 오랫동안 함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캔톤페어 프로그램을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제 캔톤페어 프로그램을 참가하신 분들께는 제가 광저우에 있는
최고의 부자재 시장을 견학시켜 드립니다. 저와 함께 부자재 시장에 방문해서 이제 부자재라는 건 제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츠들 있죠. 옷이라고 하면 지퍼, 단추, 무슨 원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택이라든지 로고라든지 뭐 행택, 여기 안에 들어가는 워싱택,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패키지, 무슨 배지, 그리고 무슨 키링, 이런 모든 종류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가 다 있는 곳에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정말 최고의 거래처들만 다 일일이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거래처들의 가치는 사실상 무한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아끼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더 낮게 보이게 하는 법을 아주 쉽게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캔톤페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모두 드립니다. 딱 5분만 모실 겁니다. 선착순 참가 아니고요.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신청 폼에 대표님이 왜 이 캔톤페어에 참가하셔야 되는지를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자세히 적어보고 제가 전화 상담 후에 확정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수강생들 위주로 거의 대부분의 기수가 차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기수마다 한두 분 정도밖에 자리가 남지 않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1688에서 주문하시는 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 반드시 한번 다시 보시고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빨리 체크하셔서 볼지도 모르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직접 캔톤페어에서 정말로 훌륭한 공장을 직접 찾고 싶은 대표님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폼을 빨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